오늘 건강상담에서는 다니엘 한의원의 오세영 원장님을 모시고 환절기 중풍 및 심장마비 주제로 함께 하십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오랜만에 GBC 방송에 나와주셨는데요. 사실 저는 오늘 우리 원장님을 처음 뵙고 방송을 하게 됐어요. 근데 워낙 원장님께서 선교면 선교, 또 치료면 치료, 앞장서서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을 나누시는 분인데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원장님 보고 싶었던 분들께 인사, 그리고 또 혹시 처음이신 분들 위해서도 소개 먼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세영이고요. 다니엘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고 베델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원장님 모시게 되어서 영광이고요. 원장님 오늘 주제 제목이 환절기 중풍 및 심장마비이긴 한데 먼저 이 주제 관련된 이야기 전에 최근에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또 무엇보다 경험하신 기적? 네, 일이 있어서 12월 9일 부에나파교에서 글로벌 메디컬 미셔너리 얼라이언스 GMA 국제 의료 선교 협의회 모임이 있었는데 그 시간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잠시 우리 청취자분들께 좀 나눠주세요. 12월 9일 날 부에나파 교회에서 의료 선교회가 있었습니다. 지마 주제로 있었는데 네. 제가 한의 파트를 맡아서 가서 봉사 활동을 했는데 거의 끝날 무렵에 한 권사님이 오셨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제가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여쭤보니까 피부가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어떻게 아프냐니까 옷이 쓸려서 이렇게 뭐 집에서는 옷을 입기가 힘들고 특히 운전할 때 같은 경우에는 가슴에다 손을 집어넣어서 옷하고 마찰을 없앨 정도로 아프시다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미국에 있는 병원이라는 데는 뭐 거의 다 다녀보시고 그래서 안 돼서 한국에 있는 뭐 아주 유명한 대학병원에서까지 점검을 했는데 원인을 못 찾고 치료가 안 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이제는 일단 저희는 치료할 때 체질을 먼저 보고 저는 좀 맥을 보고 치료를 하는데 보니까 제가 보는 견해에선 소양인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눕혀놓고 체질 검사하고 맥을 보니까 좀 대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맥을 보고서라면 저는 딱 보니까 대장에 열이 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대장에 열 빼는 침을 딱 4개를 놨더니 권사님이 엄청 느낌이 많이 좋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그 치료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살짝 만져봤더니 살짝 꼬집는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 너무 아파하시는데 많이 좋아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있다가 얼마나 좋아지셨냐 그러니까 한 80%가 좋아지셨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네. 그래서 저는 대장에 열 빼는 침은 그때 처음 나봤거든요. 제가 뭐 환자를 그래도 꽤 오래 봤는데 한 30년 넘게 환자를 봤는데 대장에 열 빼는 침은 처음 나봤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구나 하는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그때 같이 봉사하시러 오던 분들도 너무 깜짝 놀라고 그분이 그렇게 저는 원인도 없이 많이 아파하시니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었어요. 그분을 위해서. 그런데 그분들도 너무 놀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너무 제가 막 너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막 자랑하고 막 다니고 오늘도 제가 방송 출연하는데 오늘 나가서 이 얘기해도 되냐고 권사님한테 허락을 맡았어요. 그랬더니 하셔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저께 제가 다시 또 통화를 했는데 거의 다 나셨다고 조금 남았는데 거의 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예. 와, 또 이렇게 방송을 시작하면서 이런 감사를 또 나눠주시는 게 저도 너무 감사한 부분인 게 사실 이렇게 사람을 아픈 분들을 치료하다 보면 우리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원치는 않지만 이렇게 매너리즘에도 빠질 수도 있고 또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워하시고 힘들어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오세영 원장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굉장히 오랜 시간 프랙티스를 하신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 감사를 느끼시고 그 감사를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게 너무 저한테도 참 뜻깊고 기쁘네요. 감사드려요. 감사하게도 저는 그렇게 잘 낳는 경우도 있는데 네. 안 낳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선교지에서나 네. 여기서 프랙티스 할 때도 보면 아주 진짜 어려운 병이 쉽게 낫는 경우도 있고 또 네. 뭐 아주 쉬운 병이 어려운게 낫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예. 참 한의학이 신비한 것 같아요. 이렇게 대장의 열을 뺀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참 사실 이런 게 이렇게 쉽게 들리는 표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는 그 양방적인 지식이 많으셔서 그런데 네. 저는 한의학하고 양방적 서양의학하고의 차이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양의 쪽은 구조나 이런 뭐 조직이나 이런 거를 많이 보고 한의학은 기능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펑션을. 그러니까는 뭐 대장에 문제가 있다면은 양방에서는 뭐 거기에 용종이 있다든가 뭔가 그런 거를 보는 거고 한의학에서는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어떤 펑션에 저희가 주로 치료하는 게 풍한, 서습, 조화, 유금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제일 많이 보는데 전혀 관점을 다르게 보니까 양방에서는 어렵지만 또 한의학으로는 쉽고 또 한의학에서는 또 어렵지만 양방으로는 쉽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병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 방송이 저는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주제 제목이 환절기 중풍 및 심장마비예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렇게 구글이라든지 여러 플랫폼을 통해서 찾아보면 어느 정도 심장마비에 대한 어떤 지식은 있지만 우리 또 이제 한의학 관점에서 바라보는 또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오늘 원장님께 여쭤보고 싶고 많은 분들이 또 도움을 받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환자들 오면 제일 많이 설명을 하는 게 환자들한테 저는 좀 믿는 사람이니까 저는 제일 처음에 하는 얘기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아프게 창조 안 하셨다. 아멘. 예. 근데 우리가 아프게 행동을 하고 아프게 생각을 하고 아픈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픈 거다. 그러면 저는 어디가 아프다, 불편하다 하는 것은 그 환자가 변화하라는 사인이라고 봐요. 통증은 그 어떤 아픔은 저주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변화하라는 사인이라고 봐서 우리가 침을 맞고 약을 먹고 그러는 건 어떤 트리거가 되는 거지 네. 치료는 본인이 변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와, 어떻게 보면 오늘 방송에 또 결론을 이렇게 나눠주신 것 같은데요. 그럼 원장님 제가 사연이 도착했어요. 우리 먼저 사연 제가 먼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요즘 가슴이 답답하고 힘들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일 때 명치가 꽉 막히듯 또한 심장이 조여오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고 때론 한쪽 팔이 저리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에 여러 가지 적신호가 있겠지만 최근 들어 유난히 더 느끼는 것 같아 체크업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도 많기에 혹여나 정신건강 질환의 문제일까 생각도 들었습니다. 스트레스와 피로도 때문에 쉬면 나아지겠지 생각해도 요즘 제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은 것 같아서 내 몸의 중심이라는 심장에 대해 오늘 배워보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요즘 심지어 30, 40대에도 갑자기 심정지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그 원인이 무엇이고 혹시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사연을 보냈는데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 사연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단 제일 본인이 생각하시기엔 심장 쪽을 제일 관심이 많은데 그런 거는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심장을 좀 딥하게 검사를 하시면 다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런 거는 먼저 검사를 해보시는 게 제일 우선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심장 쪽에 저는 정확하게 원인을 찾아보시고 그래도 그거에 이상이 없는데 증상이 계속 있으시다라면 가까운 한의원 가셔서 원장님들한테
분들한테 그 진맥을 받아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보면은 그 걱정만 하고 보면은 그 검사를 안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맞아요. 그렇게 하고 보면은 많은 환자들을 상대를 해보면은 믿을 만한 한의원이 없어서 못 가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데 그 한의사들 공부 많이 하시고요. 환자 치료 많이 잘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믿고 가서 그리고 한 군데 가서 특히 양방하고 한의학은 다른 게 그 양방에서는 데이터나 이런 걸 가지고 검사를 하지만 한의학은 그 한의사 원장님이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임상 경험에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병이라도 바라보는 관점이 저로 다르니까 이 한의원에 가서 별로 효과 못 봤다라도 또 다른 한의원 가서 원장님 만나보시면 또 확실한 정답을 찾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너무 이렇게 한의사분들 못 믿겠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네. 좀 한의원을 좀 가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뉴스나 이런 기사거리에 이렇게 돌연 발생하는 심정지 관련해서 좀 많이 보게 됐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이제는 나이대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데요. 우리 원장님께서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심정지가 갑자기 온다는 건지 이거는 제 임상 경험입니다. 제 경험인데 갑자기 심장마비나 이런 거 왔을 때 많은 부분이 식체 증상이랑 심장마비 증세가 많이 비슷하다고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제 경험으로 보면은 그 심장마비가 먼저 오는 게 아니라 식체가 먼저가 돼서 원인이 돼서 심장마비가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면 그 심장마비 증상이 있다면 우선 식체에 대한 거를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제가 중풍이랑 오늘 같이 묶었는데 네. 제가 중풍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네네네. 중풍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중풍이라는 게 풍이잖아요. 풍이 바람풍이잖아요. 그럼 바람이 어떨 때 불어요? 바람이라는 것은 공기가 이동하는 게 바람이에요. 근데 바람이 부는 거는 그 온도 차이나 공기의 온도 차이나 압력 차이에서 바람이 이동하는 게 풍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풍이라는 건 혈관을 따라 다닌다 해서 중풍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보통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중풍 그러면 바람이 바깥에서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몸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몸 안에서 생기는데 유난히 손발이 차가우시고 머리가 뜨거우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근데 그럴 때 온도 차이가 많이 날 때에 몸 안에서 바람이 생겨서 대동맥이나 정맥이나 큰 혈관에서는 바람이 있어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그게 뇌혈관이나 모세혈관 같은 데서 막던지 터지던지 하는 게 중풍입니다. 근데 가장 많이 그런 온도 차이가 많이 날 때가 언제냐면 체하실 때예요. 근데 한국 분들은 체하신다라면 그냥 가스명산병이나 콜라 한 잔 드시면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환자를 보면 어렸을 때 체한 거를 몇십 년씩 갖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네. 본인은 큰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생활하시는데 보면은 그 어렸을 때 체한 거를 계속 갖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고요. 한 번 체했던 분들이 계속 체하세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그 체기를 치료를 하셔야 돼요. 양방이든 한방이든 해서 치료를 받으셔야지. 그래서 제가 환절기 때 중풍하고 심장마비가 많다는 게 뭐냐면 바깥의 온도하고 본인의 몸 온도하고가 차이가 있잖아요. 네. 이거를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약하신 분들은. 건강하신 분들은 바깥의 온도가 어떻게 됐든 간에 잘 컨트롤을 하는데 본인이 약하니까 바깥의 온도하고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서 풍이 걸리시든지 심장마비가 걸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온도 차이가 많이 날 때는
특히 본인이 건강에 그러니까 면역력이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온을 아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풍이 많이 걸리실 때가 언제냐면 특히 새벽에 운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새벽에 항상 해 뜨기 전이 제일 춥다 그러잖아요. 네. 그 온도 차이가 많아서 본인은 운동을 해서 뭐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때가 가장 많이 쓰러지세요. 그러니까는 운동도 그런 자기가 면역력이 있어서 할 때는 괜찮지만 면역력이 약할 때는 아침에 새벽에 운동하는 것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군요. 본인의 운동도 자기한테 맞게끔 자기 환경에 맞게끔 해서 운동을 하셔야지 무리해서 하시면 아주 안 좋습니다. 예. 네. 와, 너무 중요한 정보들을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사실 저희가 무심코 했던 건강을 위해서 했던 예를 들면 이제 새벽 운동 같은 경우도 공복 운동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의 몸 상태를 무시한 채 이제 모른 채 이제 어떤 더 큰 일이 이제 발생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말씀해 주셨던 식체 예. 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식체라는 게 저는 무슨 뭐 음식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음식이 걸려 있다 뭐 이렇게 했는데 기능이 약하신 거예요. 위기능이 타고날 때부터 약하게 태어나신 분이 있고 네. 또 아주 튼튼하게 태어나신 분들이 있는데 식체가 가장 제가 본 임상 경험으로 보면 식체를 체질에 상관없이 식체를 잘 일으키는 음식들이 있어요. 네. 아주 잘 일으키는 음식이 튀긴 음식하고 저는 가루 음식을 아주 조심하라고 얘기해요. 가루 음식 그러면 밀가루. 빵이나 국수나 뭐 네. 이런 거를 저거 하는데 보면은 체질에 상관없이 그런 분들은 위기능이 조금이라도 안 좋으신 분들은 그걸 먹고 드시고 오시면 저는 바로 차잖아요. 내구르다가 변화가 확 나타나서 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 건강이 몸이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가루 음식하고 튀긴 음식은 일단 절제를 시킵니다. 예. 네. 오늘도 제가 오전에 환자를 보고 왔는데 네. 피부병 환자가 왔었어요. 그분이 이제 1년 반 되신 분인데 등에 아주 피부병이 아주 크게 일어나셨었는데 그분이 달라요. 피부병도 이게 뭐 어떤 음식을 먹고 생긴 건지 환자들은 잘 모르지만 네. 이렇게 임상하신 분들 보면 이게 돼지고기 먹어서 생긴 피부병인지 소고기 먹어서 생긴 병인지 닭고기를 먹은 건지 생선을 드시고 그런 건지 피부가 다르거든요. 피부병에 네네. 따라서. 근데 그분은 저는 소고기로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처음에 치료받고 가서 확 좋아지셨는데 요새 연말이니까는 뭐 고기 다시. 드실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확 다시 일어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왜 뭐 드시지 말라는 거 드셨냐 그러니까 자기가 소고기 먹고 이렇게 다시 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도 여태까지 그것 때문에 그랬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시다가 이번 치료 받으시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오셨는데 4번 오셨는데 거의 다 나셨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절제를 하니까 그냥 피부병이 낫더라고요. 네. 예. 그렇게 예를 들면 어떤 음식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병들은 그러면은 이런 질문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평생 그 음식을 조심해야 하는지 아니면 치료 기간에 조심을 하는 게 좋은 건지. 근데 저는 조금 더 치료 궁금해요. 기간에는 전 절대 드시지 말게 하고는 그래서 안 먹을 수는 없을 거예요. 평생. 네. 그런데 그거 먹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당분간 스탑을 해야 된다고 그렇군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땐 어떤 소고기를 먹고 피부병이 생겼을 때에는 그 인자가 저는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경험한 게 몇백 명이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한 명만 피부 알러지가 생기신 분이 있었어요. 네. 그분은 그 인자를 몸에 갖고 있어서 여럿이 같이 먹었지만 본인만 그리 피부병이 생긴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군요. 그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예. 네. 그렇군요. 그래서 중풍과 식체 이야기를 하면서요. 우리 이제 아무래도 심장마비가 오는 그 이유에 대한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 오늘 안 그래도 우리 원장님께서 사진 하나를 또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들어가기 전에 죄송한데 네네,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그 한국에 나갈 때 네. 비행기에서 제가 아시아나를 타고 갔는데 네. 그 응급 환자가 있다고 의사 있으면 나오라 그래서 제가 한번
한번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네. 38 먹은 아가씨였는데 기절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만선이 돼가지고 누울 데가 없어가지고 뒤에다가 그 브랭켓 깔고 누워 있었던 분인데 그분도 제가 맥을 보니까 급체하신 거더라고. 혼조를 하셨는데 네. 그래서 제가 침을 놓고 좀 깨어나시긴 했는데 그때도 그분이 급체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뭐 혈압제니까 혈압도 완전 떨어져 있고 네. 내릴 때는 완전히 그 정상으로 해서 자기 짐 갖고 내리셨는데 그런 경우에도 비행기에서 응급 환자 볼 때 보면 거의 급체인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와, 저는 그런 체하는 것이 이렇게 또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잠시 또 예. 준비한 사진 저희 화면에 띄워주시면요. 네, 감사합니다. 저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2015년 4월 17일에 혀에 이렇게 가운데 금이 간 거 보이시죠? 네. 그래 보시면 그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 저게 심장의 위치예요. 혀에서 그 앞에가 심장의 위치인데 본인 혀를 보시면 저렇게 선이 가 있는 게 제일 안 좋은 겁니다. 선이 가 있는 부분이 안 좋은 건데 오른쪽 사진하고 왼쪽하고 사진은 4개월 후에 저런 환자가 왔는데 색깔이 다르시죠. 그러면 저거는 심장 혈관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염증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막히겠죠. 그 2달 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사망한 사진이거든요. 제가 환자들한테 많이 보여주는데 본인 혀는 본인이 보실 수 있잖아요. 양치하실 때 네. 보시면서 저렇게 혀에 금이 갔으면 일반 병원에 가서 심장 내과나 이런 데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아주 중요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혈관이 막혔으면 스텐톤을 한다든지 그런데 저렇게 염증이 생겼을 때에는 제 예상에는 저분도 식체가 있으셔서 그거를 해결을 안 해서 저게 염증이 생긴 거로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저렇게 왼쪽에 있는 사진처럼 금이 가 있는 분이 체하시면 오른쪽까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중병이 왔을 때에는 어떤 병이 왔을 때는 그 병이 온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저는 급성 환자들이 왔을 때 갑자기 어깨가 아프다,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 갑자기 무릎이 아프다, 갑자기 아픈 환자는 저는 거의 식체로 봅니다. 네. 특별히 갑자기 머리가 아프신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평생 편두통 갖고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식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경험입니다. 이건 제 경험이지 어디 책에 나와 있는 게 아닌데 네. 저도 틀릴 수는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치료를 하는데 보면은 갑자기 요통이 와가지고 꼼짝 못하는 분들 가서 보면 거의 위만 치료하면 거의 허리는 낫더라고요. 갑자기 무릎이 아파서 못 걷는 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거의 식체를 치료해서 위를 치료하면 거의 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체하는 거를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예. 네. 와, 오늘 환절기 중풍 심장마비 이야기를 하면서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무심코 여겼던 그런 이제 체하는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정말 정밀하게 이렇게 봐야 되고 또 이런 혀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운 곳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또 이렇게 점검도 받아보시고 상담도 해보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한의원 좀 잘 보시는 원장님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는 좀 잘 찾아보셔서 그리고 네. 또 암만 유명하고 잘 보신다래도 환자하고 의사하고 잘 맞아야 된다고 봐요. 저는요. 맞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한의사는 이제 맥을 보고 하는 게 어떤 데이터를 갖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맥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원장 선생님이랑 환자랑 잘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같은 질환이어도 또 그 환자가 이렇게 반응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언가 몸이 불편하시면 이렇게 아무래도 좌절하실 수도 있고 과연 이분이 나를 고칠 수 있을까 이런 의심도 가지실 수 있는데 꼭 이렇게
문을 열고 두들기고 한번 찾아가 보시고 예. 네, 만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아무래도 오늘 이렇게 사진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제 생각엔 청취자분들도 우리 시청자분들도 계속 확인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이 외에도 혹시 원장님께서 나눠주실 수 있는 좀 저희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예. 그 중풍에 대한 것만 말씀드리면 네. 아침에 이제 양치를 하시면서 혀를 보시면 혀가 인중이라 그러잖아요. 코 밑에 그 인중을 기준으로 해서 좌측으로 휘었든지 우측으로 휘었든지 생각하시면 아내가 중풍 전조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매일 양치를 하시면서 거울을 보실 테니까 혀를 내밀으셔서 이렇게 보시고 그런데 혀가 좌측으로 휘든지 우측으로 휘든지 그런데 유난히 눈이 많이 피곤하다. 그러시면 가까운 한의원 가시면 아주 좋아요. 제가 환자들한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중풍 걸려서 쓰러지거나 마비되고 나서 그때는 암만 좋은 침 좋은 약 이런 거가 소용없는 경우가 많아요. 낫는 경우도 있지만 네. 효과 못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한의학은 감사하게도 풍 걸리기 전에 미리 알 수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맥으로도 알 수 있고 여러 가지 네. 증상으로 알 수 있으니까 우선 눈이 많이 피곤하다. 혀가 많이 삐뚤어졌다. 특히 옆에 부인이나 남편이 봤을 때 평소보다 말이 어눌하다. 혀로다 제일 많이 오거든요. 네네. 전부 다는 아니지만 퍼센테이지가 높아요. 혀로 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평소보다 말이 어눌하다. 이러면은 가까운 한의원 가서 진단 받아보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는 중풍 걸려서 반신불수가 됐는데 한약 먹고 침 먹고 낫다는 분들은 이런 분들은 출혈된 게 아니고 중풍이 두 가지예요. 네네. 출혈이 있고 경색이 있는데 출혈된 분들은 아주 소생이 힘들어요. 치민을 뭐 약을 먹든 뭐 양방을 하든 소생이 힘든데 경색되신 분들 아까 말씀드린 바람이 그 뇌혈관이라는 걸 막혀서 잠시 저기 된 것 같은 경우에는 회생될 확률이 많이 높은데 하여튼 일단 쓰러지고 나면 너무 힘드니까 그 전에 미리미리 점검하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 심장마비도 어떤 증상이 있으면 양방병원 가서 미리 그 점검 다 하고 나서 한의원 가서도 진맥을 받아보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오늘 주제 제목에 환절기가 붙었잖아요. 원장님 제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뭔가 이런 계절의 변화가 있다든지 좀 조금 불편한 것 같은데 할 때도 이렇게 원장님 찾아뵙고 이렇게 상담해보고 하면서 좀 미리 예방 차원에서 침도 맞고 하면 당연히 좋겠네요. 훨씬 좋죠. 그래서 네. 이제 환절기라는 게 결국은 온도 변화가 많잖아요. 보면은 누가 돌아가시고 그러는 때가 보면은 환절기 때가 많아요. 평상시보다 많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깥의 온도의 변화에 내 몸이 적응을 못해서 그러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그래서 환절기에 몸이 안 좋다는 건 내 몸 컨디션이 안 좋다는 걸 미리 아시고 점검을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맞습니다. 또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도 새벽 운동 얘기해 주셔서 제가 계속 그 단어에 좀 이렇게 꽂혀 있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제 주위에서도 제 친구의 부모님이 갑자기 이런 쓰러지셨을 때 보면 거의 다 새벽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거를 오늘 또 이렇게 원장님 통해서 배우게 또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환절기 중풍 및 심장마비란 주제로 오세영 원장님과 함께 하는데요. 정리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여튼 체하는 게 제일 전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여튼 체하는 걸 하여튼 하여튼 자기랑 안 맞는 음식, 특히 가루 음식하고 튀긴 음식은 피하시는 게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